8일 일요일 오늘 시간이 제가 조금 늦게 켜가지고 오늘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낮 경기 위주로 먼저 하고요. 이제 저녁 경기는 1야 2경기거든요. 그래서 낮 경기부터 이제 좀 진행을 바로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니오넴하고 오릭스인데 사실 앞에 두 경기들을 보면은 오릭스가 뭐 나름 잘 싸워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저 안타도 꽤나 좀 많이 때려내는 모습들이 있고, 근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 소타니가 크게 무너지면서 경기가 이제 원사이드하게 갔는데 진짜 뭐 니오넴이 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소타니가 진짜 조금 좀 뭐 기복이 조금 있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신인 선수 치고는 정말 기대치가 높은 선수인데 그렇게 털어먹는 건 대단한 것 같고, 확실히 어제 뚜껑은 안 열기는 했지만 이 주말 시리즈의 니오넴의 어떤 이런 저력은 상당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오늘 일요일이 경기잖아요. 일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뚜껑 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안 연 거는 왜 안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뭐 바람이라든지 뭐 날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열고 안 열고 결정하는데, 근데 주말 낮 경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열긴 엽니다.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니오넴이 뚜껑 열었을 때는 성적이 굉장히 좋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구장이다 보니까 니오넴은 좀 익숙한데 다른 팀 선수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일단 오늘 선발들은 굉장히 좀 세게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기타야마 겐지는 최근에 복귀를 했죠. 이 선수가 3경기 던졌는데 피칭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직전 경기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 3실점 경기를 했고, 근데 전반적으로 피칭 내용들은 굉장히 구위도 괜찮고 폼이 좀 상당히 좀 날이 서 있는 이런 느낌으로 좀 보셔도 되고요. 일단 3경기 중에 한 경기가 이제 홈에서 던진 경기였었는데 이 경기가 이제 소뱅 상대로 8이닝 무실점 삼진을 10개 뽑았거든요. 확실히 복귀하고 3경기 중에 홈에서 한 경기 임팩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치가 있다. 지금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득점력은 조금 좀 다소 아쉽긴 아쉽죠. 근데 타격감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꽉 막는 모습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타야마 겐지가 복귀 이후에 폼이 굉장히 좋다 정도는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뭐 5경기 스몰 샘플이라서 크게 참고하기는 어렵긴 한데 올 시즌 유독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 올 시즌 5경기 홈에서 ERA가 1.02로 홈에서 좀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야기 이 친구가 이제 부산 복귀하고 좀 이제 소위 좀 맛이 좀 가 있었고 아직 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예요. 이닝도 보면은 7이닝, 8이닝, 8이닝 소화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실점이 없어. 이닝도 7, 8, 8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먹으면은 오릭스가 불펜이 괜찮죠, 그죠? 오릭스가 필승조 라인이 아주 나쁘지 않거든요, 그죠? 용병 2명에다가 그리고 최근에 복귀해서 괜찮게 던져주고 있는 우다가와 유키 같은 선수들도 괜찮단 말이야, 불펜들이. 그래서 확실히 오늘 경기는 어쨌든 기타야마 겐지가 폼이 좋은 거는 오케이. 근데 미야기가 지금 폼이 워낙 좀 날이 좀 서 있어. 근데 또 반대로 또 니오넴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양 팀 다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분명히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뚜껑 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소타인도 털어먹었던 니오넴이기 때문에 요거는 니오넴 반대를 보기에는 또 조금 좀 부담이 좀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언더사이드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승패 라인이 조금 어렵긴 어렵고 확실히 리스크 대비 좀 배당도 좀 재미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아니구나. 배당 괜찮게 좋구나. 1.69면. 배당 괜찮게 줬구나. 아무튼 저는 언더사이드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타야마 겐지도 미야기보다 조금 밀리긴 하지만 말리면 밀리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니오넴 사이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니오넴은 마무리가 좀 불안하다는 게 하나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 리드 이런 거는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 지금 다나카로는. 다나카를 어제 경기인가 그제 경기는 마무리로 안 쓰긴 안 쓰던데 아무튼 뒷문이 좀 불안하다는 거. 그래서 한 2점 정도 리드를 좀 잡아야 되는데 미약이라 가지고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오늘 경기이긴 하네요. 근데 배당은 좀 합리적으로 나왔네요. 1.69 제가 잘못 봤네. 자,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소뱅하고 세이브. 일단은 어제 그제 제가 세이브 역배 사이드도 어느 정도 좀 추천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좀 확실히 좀 빡세긴 빡세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요소가 있고 배당이 좋기 때문에 팅거 보실 분들은 팅거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그제 세이브가 2번이나 이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소뱅은 홈에서 승률이 진짜 압도적인 팀이거든요. 예, 근데 더더군다나 홈에서 우한 상대 승률도 압도적이에요. 근데 둘 다 우한이었죠. 그죠? 이마이하고 그저께 누구였지? 유타로 와타나베. 그죠? 그리고 이제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승률이 이제 극악인데, 확실히 이 두 경기를 소뱅이 이렇게 패배를 했다는 거는 좀 충격적이고요. 근데 사실 오늘 선발에서의 매치업은 타케우치가 나요. 타케우치가 나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단순해. 소뱅이 세이브 상대로 수입까지 당할까? 이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이브가 불펜질이 최근에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이브 역배를 보는 측면에서 불펜은 세이브가 낫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이브가 지금 동기부여는 안 되는 타이밍이고, 지금 연투가 걸려있는 불펜들이 있어요. 일단 타이라하고 아브레이유 마무리죠. 이 두 선수가 오늘 나오면 3연투이기 때문에 3연투까지 시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어차피 뭐 지금 시즌 망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독 운영에 달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필승조 사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사토가 있어요. 사토가 오늘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필승조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마시모토 하루는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4경기 등판했고 ERA가 3.48 역시 기대치가 높지가 않고요. 근데 뭐 샘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역대 1군에서 7경기 던졌고 커리어 하이 이닝이 5이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소뱅 불펜이 어질어질하죠. 예, 근데 사실 소뱅 불펜을 공략을 좀 개운하게 못하는 모습이 세이브가 좀 나왔어요. 그죠? 세이브가 좀 타격감이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뭐 득점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소뱅 불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이브가 몇 점이나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어찌 됐든 타케우치도 좀 최근에 좀 불안하다. 일단 8월 달에 ERA가 4.88을 좀 찍고 있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는 자책점이 2점, 1점 나오면서 그래도 조금 좀 회복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 피홈런도 좀 꾸준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구위형 투수가 아니라 커맨드나 변화구, 타점에서 오는 장점 이런 것들이 선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홈런에는 좀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어쨌든 최근 두 경기에서 그래도 자책점을 좀 줄여줬다는 점은 긍정 요소. 어쨌든 선발은 그래도 세이브가 낫습니다. 그죠? 그래도 세이브가 좀 낫지만은 세이브가 오늘은 불펜 운영이 조금 좀 어렵다는 부분들. 그리고 소뱅이 아이고 수입까지 좀 당할까? 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 정도는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배당 1.37 이거는 형들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많이 그래요. 이거는 좀 배당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1.37은 좀 그렇죠. 1마인 팀 구면은 2.00이긴 한데 이거 또 마인까지도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승패 라인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은 소백 사이드 한번 보고요. 언어버는 6.5 오버 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로 대 주니치의 경기고요. 타마무라 쇼고 대 야나기 유야가 나옵니다. 일단 어제 경기는 이제 간만에 그래도 히로가 이겼다는 부분에서 이제 긍정 요소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이득점을 했고 전체적으로 빠따는 좀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승리를 좀 거뒀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주니치도 방망이가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쿠리아렌 상대로도 좀 꽉 막혀버렸다는 부분은 좀 생각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타마무라 쇼고. 이 선수가 올해 좀 많이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쇼고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구위가 떨어지는 선수예요. 구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구가 상당히 좀 안정돼 있고 구위가 떨어지는 선수들의 단점은 이제 피홈런인데 아무래도 이제 피홈런은 조금 좀 덜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이제 좀 그래도 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투수구장이고 자기 홈구장은 피홈런이 잘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구형 투수다. 운영형 투수고 그리고 이닝 히팅에는 어느 정도 좀 강점이 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여지는 거는 오늘도 사실은 뭐 저득점 경기 양상 그리고 한두 점이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 10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점은 조금 좀 아쉬울 만한 대목이고요. 예, 올 시즌 홈에서는 ERA가 1.79로 역시 홈에서는 안정감이 있고 기대치가 있다. 역시 이 히로시마 선발들은 이렇게 홈에서 이렇게 꽤나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줘요. 예. 올 시즌 주니치 상대로 원정에서만 2번 등판해가지고 6이닝 1실점으로 괜찮았음.
야나기 유아 직전 경기 이제 간만에 1군 복귀전이었고요. 요미 원정 가가지고 5이닝 3실점 패전 8피안타 3진 3개 볼넷 3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이제 복귀전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안은 좀 해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올 시즌 초반에 히로시마 상대 이제 2경기 등판해가지고 7이닝 무실점 2경기 모두 승투를 했고 이 선수가 히로시마 상대 전조의 거의 여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히로도 빠따가 좀 원활하지 않은 시점이고 야나기 유야도 이제 복귀하고 한 경기는 좀 아쉽긴 하지만 복귀지니까 조금은 좀 감안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역대 히로시마 상대로 워낙 이제 좀 강점을 좀 보였던 선수기 때문에 기대치를 조금은 좀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타마무라 쇼고가 조금 낮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고 음. 그래서 이 경기가 어제 그래도 저는 이제 뭐 히로시마가 한번 이겼고 득점력이 좀 아쉽긴 아쉬웠지만 한번 이겼다는 부분에서 분위기 전환을 했다는 부분에서 홈에서 히로시마를 한 번 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발에서도 약간 근소하게나마 좀 우위를 가져가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히로 사이드가 한번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양상은 좀 저득점 경기 양상이 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낮 경기이기도 하고요. 어제도 낮 경기에서 언더 많이 떴죠, 그죠? 제가 낮 경기에서는 언더가 많이 뜬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히로시마 승 사이드 그리고 5.5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요미우리 대 요코하마 경기. 어제 경기는 요미우리가 어땠습니까? 대환장 경기였죠. 사실 요코하마의 불펜은 어떻습니까? 리그에서 사실 기대치가 가장 떨어지는 불펜 중에 하나야. 근데 이시다 유타로가 그렇게 일찍 내려갔는데 불펜들을 털어먹지를 못하고 잘루 파티만 오지게 해쁘고 이게 뭡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요미우리도 간만에 도쿄돔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경기를 한번 이겼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혈이 좀 뚫리면 타자들도 좀 부담이 좀 덜어지고 그럼 조금 더 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될 수 있겠죠. 요코하마도 이제 뭐 불펜이 불안불안한데 뭐 잘 버텼지만은 어쨌든 뭐 아쉬운 패배를 좀 하게 됐고 어제 양 팀 다 이제 불펜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래서 오늘 선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선발들이 좀 꼬름하게 나와. 근데 양 팀 다 그저께 이제 하루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불펜 운영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오늘 선발들이 근데 좀 꼬름해가지고 오늘 사실 좀 치고받는 승부가 좀 될 가능성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불펜 자원들도 오늘 연투 들어가는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불펜 싸움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멘데스 작년에 87이닝 던졌고요. ERA가 2.07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멘데스인데요. 올 시즌 간만에 1군에 복귀를 합니다. 2군에서 20경기를 뛰었어요. ERA가 3.92. 좀 그렇죠. 그죠. 그리고 2군에서 20경기 뛸 동안 1군에 못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2군에서의 폼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만한 타이밍이긴 한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ERA가 2군에서도 3.9이니까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볼삼비나 피홈런 문제는 크게 없는 편이고요. 볼질은 약간 좀 나온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시노 미친키 이 선수는 이제 신인 선수거든요. 올 시즌 3경기 등판을 했고 1승 1패 ERA는 4.59로 역시나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선수고요. 아마 이스타 유타로보다는 조금 좀 티어가 좀 낮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뷔전이 요미우리전이었고 5이닝 2실점 패전. 그래도 신인치고는 좀 볼질들이 많이 없다는 거는 그래도 큰 장점으로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원정 2경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좀 볼질이 좀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불펜들을 많이 썼지만 불펜들을 오늘 가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발들이 굉장히 꼬름한 선발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치고받는 승부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커요. 근데 어찌됐든 빠따는 요코 그리고 불펜은 요미 요렇게 좀 나은 경기들이라고 좀 보여지긴 보여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오늘 불펜에서 이닝 소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날이고 어제도 많이들 던졌기 때문에 저는 불펜에서의 강점이 있는 요미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요미우리가 간만에 이제 도쿄돔으로 돌아와서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이 그래도 분위기 전환 측면에서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 요미우리 승 사이드 정도 그리고 6.5는 요거는 언더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요미우리 빠따가 언어버는 좀 결정할 것 같아요. 6.5 오버 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쿠 한신 경기는 이따가 해야 되죠. 이거
오후 경기니까 크보부터 가볼게요. 그러면 낮 경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LG 하나 경기 어제 경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죠? 좀 답답했죠. LG도 최근에 좀 빠따가 좀 답답한 경향이 좀 있기는 있어서 좀 답답한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낮 경기다 보니까 또 아유 이거 뻔히 보이는 오바 이것도 안 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그래도 경기 막판에 오바를 잘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3득점은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어제 전반적으로 엔스가 폼이 좀 괜찮아 보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직구의 힘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최근 두 경기 연속 3득점이라는 거는 조금 좀 아쉬운 포인트긴 한 것 같습니다. 에르난데스 직전 경기가 이제 기아 원정 가가지고 이제 실점들을 좀 많이 좀 했던 에르난데스입니다. 6이닝 6실점 패전, 9피안타 3진 3개. 뭐 기아전이라고 하면은 조금 좀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 선수가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아직까지는 본인의 어떤 모습을 완벽히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저는 분명히 잘 던질 선수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구위가 조금 좀 아쉬운 편이고 이제 변화구나 커맨드에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죠. 홈에서는 올 시즌 3.60으로 좀 쏘쏘한 편이고 의외로 좀 피홈런이 좀 많기는 많아요. 마이너 성적은 그렇게 피홈런이 많지 않은 선수인데 아직은 뭐 적응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고인구나 이런 면에서 조금 좀 아쉬울 수 있고 커맨드가 좀 불안하면 좀 맞을 수 있는 구위라 가지고 하나 상대로 6이닝 2실점 1피 홈런 3진 9개로 이제 상당히 좀 괜찮았던 피칭을 한번 보여줬고요. 저는 그래도 이 선수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 한화는 오늘도 일단 불펜 데이를 해야 돼요. 일단 하나도 오늘 좀 불펜이 좀 중요한데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양 팀 다 불펜이 중요한데 오늘 비필 라인들은 어제 이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비필 라인들은 그래서 비필 라인들은 나오게 되면 오늘은 연투가 된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제 이제 나오지 않았던 게 주현상, 한승혁, 박상원인데 모두 이번 주 3회씩 던졌어. 근데 어제 안 던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 오늘 가동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마 달 감독님 성향상 이 선수들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선수들을 쓰려면 결국에는 이닝 히팅이 돼야 돼. 한 6회까지는 어떻게 끌고 가야 이 선수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선수들을 뭐 4회 이럴 때부터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뭐 한승혁 정도는 당겨서 쓸 수 있겠죠. 어찌됐든 조동욱이 이제 올 시즌 초반에 뭐 선발 로테를 돌았고 하긴 했지만 시즌 중반엔 거의 이제 불펜으로 나왔고 아무래도 이 선수도 구위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소위 공이 좀 느린 선수들은 LG가 굉장히 잘 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닝 히팅 기대치도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필승조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선수까지 가려면 최소 6이닝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연투한 선수들이 오늘 나와야 되고 조동욱이랑 어제 연투한 선수들로 이닝을 끌어가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LG 사이드를 좀 보면은 LG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불펜 일정이 괜찮은데요. 어제 이제 김진성의 투수가 조금 좀 많았다는 거. 김진성이 어제 23개를 던졌기 때문에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조금 그래도 투구수가 좀 많았다는 것 정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불펜 일정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 경기는 뭐 어제 경기하고 비슷하죠 사실. 그냥 LG 사이드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LG 승마 10.5 오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배팅 하셔야 되니까 표 혹시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는 롯데하고 SSG 경기인데요. 일단 김원중이 블러런 세이브를 하면서 이제 12회 연장 가가지고 무죄배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경기에서 가져오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제가 롯데의 방망이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방망이가 한번 꺼질 때가 됐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약간 좀 꺼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맹점은 있는 것은 롯데가 최근에 이제 일정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까 그죠? 워낙 팍팍하다 보니까 야술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 사이클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정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양 팀 다 불펜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불안하죠. 근데 양 팀 다 어제 빠따를 어떻게 치는 거야? 아유. 방망이들이 좀 그랬어 어제. 자 오늘은 반즈가 나옵니다. 반즈.
직관 가셨구나. 반지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실점들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 2경기에서 이제 패전을 먹었고요. 이제 절정의 폼에서는 폼이 약간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폼이 약간 떨어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이제 퀄스 이상은 찍어주고 있다. 이게 윌커슨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근데 윌커슨보다는 기대치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최근에 폼이 떨어진 건 확실한데 그래도 이닝 먹어주고 실점들도 한 2에서 많으면 3 어느 정도 최소화해주면서 그래도 윌커슨처럼 1인분은 좀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리스크는 최근 3경기에서 홈런을 5방 맞았다는 부분들 결국에 지금 SSG는 빠따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최정하고 박성환이 복귀를 하니까 그래도 타선의 구성은 짜임새가 생겼어. 근데 이 선수들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타격감이 바로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빠따 기대치가 떨어지는데 결국에 이런 팀들은 홈런으로 점수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연타 이런 게 뭐 쉽지 않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반지가 최근 3경기에서 홈런 5개 맞았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엘리아스 최근에 나쁘지 않은 폼을 좀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기아한테 당한 팀들이 선수들이 많아요. 이 선수도 이제 기아한테 한번 당했고요. 기아전에 7실점 하면서 좀 이제 한번 크게 털렸는데 이 경기 제외하면 뭐 전반적으로 좀 괜찮긴 괜찮습니다. 예, 최근 2경기에서 이제 피홈런 3방을 맞았다는 거는 역시 이제 반지하고 비슷하게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이제 롯데 상대로 이제 쏙쏙했고 이제 원정에서 딱 한 경기 던진 경험이 있다. 근데 딱 한 경기 던진 경험은 좀 리스크겠죠, 그죠? 예, 롯데 원정 이제 4이닝 3실점이었는데 오늘 2번째 등판이라는 거. 확실히 익숙하지 않은 구장에서의 등판은 좀 리스크가 있다. 엘리아스는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솔직하게. 근데 불안불안하긴 한데 롯데가 빠따가 그지 좀 죽을 때가 되긴 됐거든, 형들. 너무 그동안 잘 쳐왔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이 계속 좋을 수는 없단 말이야. 난 계속 의심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엘리아스는 좀 털어볼 만한 선수긴 해. 그리고 아까 일정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나는 이 경기가 은근히 꼬로매요. 예. 그냥 뭐 반지 찍고 치우고 싶은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 경기가 은근히 꼬로매. 일단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빠따는 하나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불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뭐 두 팀 다 불펜이 좀 불안하긴 불안한데 어쨌든 스스지가 LG전에서도 불펜들이 어느 정도 괜찮게 좀 막아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뭐 많이 고려를 하고 믿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불펜들이 좀 막아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롯데보다는 티어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약간의 느낌도로까지 좀 한 큰술 얹어가지고 저는 SSG 역배 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삼성 대 NC의 경기. 어제 경기 제가 이제 삼성 사이드를 봤던 근거는 뭡니까? 이제 불펜이죠, 불펜. 예, 그래서 백정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붙어야 그러면은 불펜에서 할 만하다 이건데 비슷하게 못 붙여줬죠, 그죠? 경기 초반에 그냥 완전 탈탈 털어 먹으면서 NC가 근데 빠따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예, 원정에서도 이런 빠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고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거의 기아만큼 치고 있어요. 경기당 득점이 7.6점이고요. 10경기에서 홈런을 15방을 때렸고요. 팀 타율이 3할 4할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NC의 빠따는 정말 놀랍긴 놀랍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복방들이 일요일에 좀 쉬는 복방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 자, 오늘은 원태인 대 이용준인데요. 일단 원태인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로 9경기 연속 홈에서 등판이냐. 9경기 연속. 그래서 계속 이제 홈에서 등판하고 있다는 거. 왜 이렇게 일정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 2경기에서 이제 실점이 좀 있어요. 5실점, 3실점, 피안타도 7개, 9개 허용하면서 최근 2경기에서 좀 폼이 좀 좋지 않다. 삼진도 1개, 2개. 좀 그래. 그치. 이거 지금 NC도 타격감 좋은데 이거 원태인도 꽤나 좀 위험해 보이는 날이긴 하거든요. 예. NC 상대 올 시즌 한 경기 5이닝 5.1이닝 2실점. 승리 투수인데 피홈런 2방. 요거 조금 원태인도 좀 위태위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원태인도 뭐 이렇게 탈탈까지는 잘 안 가잖아, 그지? 탈탈까지는. 그러니까 어제 경기의 분석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쨌든 원태인이 털릴 가능성도 있죠. NC도 타격감 좋고 그리고 최근에 폼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예. 근데 그래도 이제 기본빵은 해주는 선수니까. 그래서 이제 불펜 싸움에 들어갔을 때는 삼성에 좀 저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반대는 이용준. 최근 선발에서 1인분을 좀 해주고 있는 이용준이고요. 최근 3경기에서 이닝을 5이닝, 5이닝, 6이닝 뭐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게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불펜이 좀 좋아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펜에서 불안감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닝을 이렇게 먹어준다는 부분은 이제 꽤나 긍정적. 근데 역시 뭐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선수도 이제 구위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뜻볼 투수고 하기 때문에 이 라팍에서 그리고 또 홈런에 좀 강점이 있는 삼성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양 팀 다 불펜들은 좀 충분히 좀 돌릴 수 있는 일정이라 가지고 NC 입장에서도 이영준이 한 5이닝 정도 먹어주면 일단 해볼 만은 해요. 일단 최근에 뭐 이제 재열이라든지 시운이라든지 불펜에서 좀 기대치를 보여주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NC 입장에서도 일단 해볼 만은 해.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불펜에서의 기대치는 삼성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들고 원태인이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제 백청현처럼 그렇게까지 탈탈 털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아무리 원태인이 좀 불안하다고는 해도.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삼성이 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드는 경기긴 합니다. 역시 배당 대비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경기기는 경기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경기는 뭐 일반승은 못 튕구죠. 1.36은 그죠? 예, 마인 정도 튕구면 1.70인데 그래도 오늘은 삼성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삼성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기아 대 키움, 기아 대 키움. 음, 양현종 대 프라더가 나오죠. 일단 어제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던 경기예요, 그죠? 예, 그냥 뭐 무난하게 기아가 좀 가져왔다. 어제 이제 득점이 어느 정도 막힌 거는 김성기 쪽에서 막혔는데 김성기가 그래도 또 나름 롱 레일바에서 또 1인분 하고 그러더라고. 어제 이제 스타우트도 상당히 좀 잘 던졌고, 예. 어제 이제 키움은 이제 김인범이 2이닝만 소화했는데 그래도 김성기가 롱을 잘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실점은 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경기 같아요. 키움도 불펜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뭐 나름 꾸역꾸역 좀 돌아가긴 돌아가더라고요. 자, 오늘은 양현종입니다. 승리 요정 등판이죠. 최근 10경기 패배 없이 5승만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도 ERA가 이제 3.89인데 승리가 11승 3패예요. 아주 뭐 좋죠. 양현종의 특징은 뭡니까? 이 선수도 이제 꾸준 갑 중에 하나죠. 이닝도 꾸준하게 먹는다. 실점도 꾸준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양현종의 이제 장점일 수 있겠죠. 이제 최근 4경기에서 이제 홈런 6방 맞았다는 부분은 역시나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하고요. 올 시즌 키움 상대로 3경기 모두 이제 퀄스 이상을 기록하면서 상대 전적에서도 기분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는 이제 후라도 키움이 근데 빠따가 요즘 좀 기대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역시 뭐 양현종도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겠죠. 음. 직전 경기에서 좀 간만에 좀 한번 좀 털렸어요. 그죠? NC가 요즘 타격감이 기아만큼 뜨거운데 NC한테 한번 탈탈 털렸고 물론 이제 실책이 좀 껴있다 보니까 자책점은 이제 3점이었다는 거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피안타를 이제 9개를 맞았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NC만큼이나 타격 기대치가 높은 팀이 지금 이제 기아기 때문에 직전 경기 이렇게 털렸다는 거는 조금 좀 우려스럽긴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후라도는 뭐 항상 그래도 꾸준하게 진짜 퀄스는 찍어주는 선수기 때문에 역시 좀 기대치가 있기는 있고요. 기아 상대 올 시즌 홈에서만 2경기 등판해가지고 퀄스프를 2차례 기록을 했고 기아 원정 한 경기에서는 4이닝 7실점으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크게 털리는 경기가 후라도가 많지 않은데 기아 원정 가서는 이제 크게 털린 경기가 한번 있었다. 불펜이 또 중요하죠, 그죠? 오늘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정혜영, 전상현, 곽도규가 이번 주 3회 등판을 했는데 그래도 뭐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나올 수 있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뭐 적당히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오면은 이 선수들 저는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아도 매직 넘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채워놓고 이제 좀 대충 하고 좀 쉬어야지, 그지? 일단 키움도 이제 불펜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조금 좀 배당이 좀 아쉽긴 아쉽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기아 대 키움의 경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후라도가 나오는 경기인데 좀 배당이 좀 아쉽긴 아쉽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아 반대를 보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키움이 뭐 탈감이 그렇게 뭐 좋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기아 사이드 기아 승마 9.5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쭉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낮 경기는 했으니까 이제 저녁 경기 두 경기까지. 양현종 4일턴 아니냐고? 4일턴이겠지 뭐. 음. 근데 뭐 양현종 같은 투수들이 뭐 4일턴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뭐 티어는 조금 낮출 수는 있을지언정. 야쿠르트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구. 예. 자, 일단 어제 경기는 한 번 정도는 좀 쉬고 싶다. 한신이 한 번씩 또 한심이 짓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쉬고 싶다 했는데 뭐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그죠? 예. 자, 일단 야쿠르트가 어제는 좀 빠따를 좀 치긴 쳤거든요. 그죠? 예, 경기 초반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이제 그냥 또 퇴근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타 9개를 쳤어요. 근데 또 무득이야. 야쿠르트도 요즘 참 그렇습니다. 그죠? 일단 한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빠따감이 너무 좋은 상태고요. 역시나 오늘도 좀 기대가 있습니다. 빠따가 좋은 팀이 진구에서 하면은 역시 뭐 득점이 기대치가 있죠. 자, 오늘 타카나시 히로토시 최근 복귀해가지고 이제 4경기 등판을 했고요. 이제 3경기는 선발로 나왔고 3실점, 2실점, 2실점 하면서 뭐 적당히 뭐 1인분 정도 해주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닝도 6, 5, 5 이렇게 먹으면서 이닝이 튕기 대치는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쉽다. 전체적으로 삼진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이제 피홈런을 3방이나 허용을 했다 정도. 그냥 뭐 기대치가 한 4옵션 기대치로 좀 보면 될 것 같죠. 아직 복귀하고 이제 많은 경기를 던진 건 아니라 가지고 뭐 딱히 뭐 할 말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니시유키, 이 선수는 제가 뭐 올 시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 뭐 너무 이 정도까지 잘 던진 선수인가? 라는 얘기를 제가 뭐 꾸준히 많이 드렸었는데요. 최근 2경기에서 연속 3실점을 하면서, 최근에 약간 좀 폼이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예. 확실히 이 선수는 올 시즌 너무 잘 풀린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어. 그거는 확실해, 그죠? 예. 자, 오늘 이제 니시한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제가 사토 얘기를 하죠. 이 선수가 싱커볼러고 땅볼 투수기 때문에 사토가 사고 한번 칠 때 됐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사토가 꼭 이제 내야에서 사고 치면서 그때 이제 한신이 분위기 조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는 좀 될 수가 있겠죠. 예. 올 시즌 야쿠 상대 홈원정 한 경기씩 등판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 컬스로 좋았다. 역대 진구 원정에서도 본인 성적과 비슷하게 찍었음. 이 땅볼러들의 특징이 형들 뭐가 있냐면은 땅볼러들이 좀 크게 치는 타자들한테 강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볼 투수들은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피홈런 억제에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공을 낮게 던지고 배트 밑에 안쪽 요거에 맞히는 이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공이 잘 뜨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치는 타자들, 홈런 치는 타자들한테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택형 타자들은 이 쬐끔쬐끔 변하는 거 아니야. 싱커 같은 구정도는 공이 쬐끔 변하잖아. 그러니까 컨택형이 좋은 타자들은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맞춰내. 근데 스윙이 큰 타자들은 이거를 더 빗맞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스윙이 큰 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달리기가 느려요. 그래서 병사를 많이 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 그러니까 요코하마나 야쿠르트 이런 팀들은 묵직하고 장타자고 달리기가 느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땅볼러 성향의 투수들한테 조금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국내 야구로 치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KT가 옛날에 두산 상대로 정말 강했어요. KT가. 두산 상대로. 두산이 크게 치는 타자들이 좀 많고 고용표나 소영준이 전형적인 땅볼러거든요. 이 선수들이 두산전에 정말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 근데 어쨌든 최근에 니시유키가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야쿠르트가 어제도 이제 사이키로토한테도 어느 정도 박람회를 쳤다는 부분들에서 이제 리스크가 좀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니시유키가 일단 상성상 야쿠르트 타자들에게 어느 정도 좀 강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최근 폼이 좀 안 좋으니까 티어는 조금 좀 낮춰야 되겠죠. 일단 그냥 사실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사실 니시우키가 최근 2경기 좀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타카라시 히로토시보다는 기대치가 높은 선수고 그리고 양 팀의 이제 방망이 차이도 있고 최근 경기력도 있고 분위기 차이도 있고 이거는 한시는 안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연승을 달리면은 한번 쉬고 싶은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긴 연승이나 너무 긴 연패를 타게 되면은 쉬고 싶은데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래요. 그런 판단을.
이거는 뭐 데이터적으로는 뭐 접근을 했을 때는 이거는 뭐 한신을 안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약간 뭐 리스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한신 승마 일단 기준점이 8.5가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크보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12.5 기준치예요. 이게 아무리 진구고 양팀 다 타격 기대치가 있고 투수들이 좀 아쉽게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저녁 경기긴 한데 좀 이른 저녁 경기잖아.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5는 기준점이 너무 높다. 예. 이제 다카나시 히로토시가 좀 많이 이제 좀 불안하긴 불안한데 이 선수가 어노바에 좀 키는 좀 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준점이 너무 높긴 하죠. 8.5면. 그래도 니시유키가 나오는 경기인데. 자, 다음은 지바롯데 대 라쿠텐입니다. 어제 이제 지바롯데도 참 답답했죠. 키시 할아버지한테도 2안타 무득점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 지바롯데를 봤던 이유는 뭡니까? 지바롯데가 지금 연타로 점수 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타격 사이클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홈런으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제 키시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구위가 떨어지니까, 홈런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를 못했죠. 결국에는 이제 폴란코나 소토가 큰 걸 쳐주지 못하면, 이 지바롯데는 당분간은 답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음. 어제 경기 이제 라쿠텐이 승리를 하면서 지금 한 경기 반차까지 따라왔거든요. 예, 오늘 이기면은 반 경기 차야. 지바로테 큰일 났어. 비상이야, 비상 지금. 라쿠텐 한 경기 반차. 오늘 이기면 반 경기 차거든요. 이거 위태위태 합니다. 일단 라쿠텐도 타격이 뭐 정상 궤도까지 올라왔다고 좀 보여지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제 이제 홈런 3방. 라쿠텐도 이제 홈런 파워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나왔던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사사키 로키가 나오죠. 이제 최근에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나왔던 사사키 로키인데 이제 부상도 좀 있었고. 근데 간만에 홈에서 소뱅 상대로 잘 던졌고요. 일단 직전 경기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볼이 엄청 좋았어. 내가 본 사사키 로키 중에 거의 뭐 손에 꼽힐 정도로 좋았어. 이거는 진짜 소뱅 타자들 탓을 못할 수준으로 공을 던졌거든요. 7이닝 무실점 3피안타.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공이 진짜 좋았다.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 잘 던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홈이 이제 굉장히 타자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홈에서 소뱅 상대로 급이 있는 타자들 상대로 잘 던졌다는 부분들은 오늘 경기에서도 좀 기대치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 한 경기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1자책 승투를 좀 챙겼고요. 라쿠텐 상대로 역대 홈에서 ERA가 0.84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직전 경기의 폼으로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직전 경기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호투를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치세이류는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문제가 있는 선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직전 경기 니오넴 상대로 4.2이닝 4실점 2피홈런은 이제 좋지 않았고요. 삼진 2개 나왔고 이 선수의 특징은 제가 뭐 나올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위를 별로 이렇게 살리지는 못하는 타입의 선수고 삼진 능력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안정적인 피칭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기가 좀 잘 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근데 오늘 뭐 지바롯데를 상대하니까 잘 던질 가능성도 있죠.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이제 불펜에서 뛰었고 올해 이제 선발 전환한 선수기 때문에 이닝 팀 기대치가 조금 좀 낮다. 이 정도는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선수가 월별 성적을 보잖아. 진짜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전부 3점대야. 크게 부진한 달도 없고 크게 잘 던질 달도 없어. 그냥 계속 3점대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지바도 기대치가 좀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우치세이를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지바롯데 빠따가 지금 너무 바닥이니까 그래도 기본빵은 좀 해주지 않을까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근데 이제 리스크는 이닝 팀 기대치가 조금 떨어진다. 라쿠텐 불펜이 불안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뭐 선발에서의 길이 차이는 좀 꽤 나요. 꽤 나는데 양 팀의 이제 방망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지바롯데 이 배당을 보고 가기에는 꽤나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죠. 1.29 진짜 장난합니까? 저도 지바롯데가 이길 것 같긴 해요. 오늘은 그래도 사사키 로키가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좀 그렇고요. 지바롯데 지금 마인을 튕구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 지바롯데 빠따 보고 이거 마인 아무튼 뭐 지바롯데 승 정도 보고요. 6.5는 언더 정도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 언더 정도. 우치가 꽤 믿을만한 투수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최근 지바로 때 빠따 상대는 기본빵은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사키 로키가 직전 폼으로 나오면 거의 뭐 칠 수 없는 수준이긴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6.5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